저는 지금 한서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재작년 말부터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는 가지 않고 서울 삼성동에 있는 행정사 사무소에 아침마다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 차를 가지고 출근하다 보니까 아침에 올림픽대로가 이제 너무 막혀서 삼성동까지 2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 그야말로 지하철이 아닌 지역철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아침에 이걸 타려면 보통 2-3번은 보내고 다음 차를 기다려야 타야 됩니다. 운 좋게 타게 되더라도 사람들한테 치여서 그야말로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출근길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이런 지옥철을 만들었는지 손님들 대부분 힘들어서 한숨만 푹푹 쉽니다. 그래서 지하철 탈 때마다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김포는 다른 신도시처럼 제대로 된 지하철이 없는 것일까? 또 왜 이런 꼬마 경전철만 있고 다른 서울 도시 사람들처럼 이용하는 중전철이 없는 걸까?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해결 방안이 없는지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얘기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능한 시장, 민주당 시장을 탓하더군요.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능하면 열심히 중앙부처 쫓아가서 담당자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다음 선거에 나와서 또 지하철을 놓겠다고 표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행정고시 합격하고 23년 동안 중앙부처에서 근무했습니다. 송충이가 솔육을 먹는다고 제가 가진 재주는 바로 이 중앙부처 경험과 고시입밖에 없습니다. 저는 총리실 행자부 등 6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기획, 예산, 인사조직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조직도 만들어보고 인력도 늘려보고 장비도 많이 구매해봤습니다. 지금은 37회 행정고시 회장으로 기술고시 27회, 외무고시 29회, 28회 통합 동기회장을 맡고 있어서 많은 우리 동기들이 현재 차관, 7국장급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 이런 중앙부처 경험과 인맥을 이용해서 여기 중앙부처를 잘 모르고 일도 할 줄 모르는 지역 출신 시장들이 하지 못하는 지하철 김포에 제대로 끌어오려고 시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은 제게 주어진 엄중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나라와 시민을 위해 마지막 봉사의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무능한 민주당 시장을 바꿔서 지하철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국민의힘 시장에 나왔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국민의힘 공천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 비리, 온갖 음모와 정치 공작의 난장판이었습니다. 시장에 나오면서 저 같은 정치 신인들이 기득권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는 주위분들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당해보니 참으로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서 결국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지하철 하나 제대로 놓으려고 김포시장에 출마했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이 지하철 걱정 때문에 밤에는 사실 잠도 제대로 안 옵니다. 먼저 지하철 5호선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출마한 후보들 모두 지하철 5호선을 끌어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이 지하철 5호선은 서울, 인천, 김포 3개 지자체 간 합의라는 그런 부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건폐장, 차량기지, 노선 등에 대해서 이 3개 지자체 간 합의를 보면은 그때서야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못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4월 GTX 점령 기결이 무산되고 김포 시민들이 난리를 치니까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국토부에 김포 시민들 어떻게든 달래보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어이없는 지하철 5호선 추진 계획입니다. 근데 이를 곰곰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하철 건설을 하면서 이런 부대 조건을 잡은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자체 간 합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이나 GTX나 KTX나 모든 철도망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역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도시, 자기 집 앞으로 지하철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지하철이 지나가야 편히 살 수 있고 집값도 오르기 때문이죠. 절대 스스로 합의할 수 없는 사안들입니다. 김포에 들어오는 노선 하나 가지고도 김포 시민들조차 신도시, 원도심, 북부권, 남부권 분열되어 서로 자기 집 앞으로 끌어오려고 난리인데 어떻게 서울시, 인천시와 이런 합의가 가능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서울시는 이참에 방화동 차량기지도 옮기고 건폐장도 옮기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검단
신도시를 지나서 인천 시내를 여기저기 군데군데 거치다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대 조건은 절대로 합의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가 작은 김포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 큰 대도시들과 싸워서 합의를 보겠단 말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한마디로 국토부가 지난 그 김포시 지하철을 경제성도 없고 타당성도 없으니 못해주겠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 시키니까 억지 춘향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한 것이고 이것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국토부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철도망 사업은 이런 첨예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면은 지역에서 반발이 크니까 내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용역권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 입장이 반영이 되지만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 용역을 핑계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용역 결과를 입맛대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공청회를 연다면 최종 결정을 거쳐서 확정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추진할 의지가 있으면 외부기관 용역을 줘서 노선이라든가 차량기지 등 쟁점을 정리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하면 되지 왜 우리 김포에만 유독 이 3개시 합의를 거쳐서 추진하라고 했겠습니까? 정부는 전혀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고픈 세 사람에게 떡 한 조각 줄 테니 셋이서 합의에 오면 갈라주겠다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이런 민주당 정부의 장난에 우리 김포시가 순진하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3명의 시장 후보들도 이런 사정도 모른 채 이 3개시 합의만 되면 지하철이 추진될 거라고 이런 허망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김포시 현실에서 지하철 5호선을 연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근무해봐서 하는데 이 골치 아픈 민원들은 일단 달래서 보내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서 시간을 질질 끄면서 진을 뺍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쳐서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이런 방식에 우리가 당한 것이죠. 우리는 국토부의 이런 술책을 알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하철 공약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루빨리 이 부대 조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국토부가 나서서 차량기지 이전, 노선 갈등을 해결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렇지만 국토부는 현재 이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포 골드라인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경제성, 타당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성, 타당성이 충분하도록 큰 그림, 거대한 개발 계획을 세워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 송도 국제도시와 같은 국제도시를 우리 김포시에 건설하는 방안입니다. 저는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 10년간 송도 국제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송도 국제도시의 개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송도 신도시에 제일 먼저 들어온 시설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다를 메꾼 송도 매립지 허허벌판에 갯벌타워라는 건물이 처음 지어지고 거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경찰청 건물이 두 번째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서서히 민간 아파트들이 109라고 합니다. 지금 109의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그 허허벌판 송도에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들어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이 송도에 들어오면 텅 빈 채 종점까지 한 5정거장을 거쳐서 종착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 허허벌판에 지하철이 들어왔겠습니까?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송도 국제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로서는 지금 김포보다 인구도 더 없고 아무 경제성도 없는데 지하철이 들어온 것은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송도 매립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천지개벽이 되는 것이죠. 지하철 수인선이 지나가고 제2, 제3 경인고속도로가 건설이 됩니다. 시흥평택 고속도로가 건설됩니다. 지금은 송도에 KTX역까지 들어오는 사통팔달의 대한민국 최고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저는 송도에 살면서 이런 개발 과정을 직접 보고 우리 김포에 지하철을 들여올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것이라고 착안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직 생소한 표현일 겁니다. 동영상 되는가? 동영상. 네, 동영상을 간단히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도시 확장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혁신의 또 다른 이름, 바로 라이페지입니다.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전세계 도시는 혁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한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연합, 미국, 중국과 동시에 를 체결한 국가이자 IC 혁신 역량 세계 1위의 국가이며 탄탄한 산업 구조와 제들을 바탕으로 도시의 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해 조성된 경제 자유구역, 새로운 경제 자유구역 라이페지 첨단 지식 산업과 비즈니스 거점으로 글로벌 교육기관과 연구 환경이 조성된 송도 국제도시, 인천국제공항을 중심 메이저 복합도시로 나아가는 영종 국제도시,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첨단 산업의 허브, 청라 국제도시로 도시의 특성에 맞게 비즈니스와 라이프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하는 여러 글로벌 기업과 국제기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시에 어떻게 하면 글로벌 비즈니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세계 도시의 특색을 기반한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이지가 독보적인 경쟁력으로 전 세계 도시 중 바이오 의약품 생산 1위를 놓치지 않는 것은 임상, 신뢰성 검증, 생산까지 밸류체인 기업들이 협력하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 AI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겨루는 기업들도 이제 첨단 기술 녹화부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페지 한 발더 나아 세상에 없던 혁신을 좀 더 빠르게 만들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해 미래의 주역들이 과감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지원, 연구와 교육, 기술과 인재로 이어지는 산학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서비스 산업. IPG의 혁신은 복합 물류 클로스 육지와 바다와 하늘로 뻗어나온 IPG의 비즈니스 영토를 끝없이 넓히고 있습니다. IPG가 향하는 혁신의 길은 비즈니스에서 라이프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IPG는 인천공항 가까이에 아시아의 놀이터, 세계인이 즐기는 복합 리조트를 만들고 도시의 하루 곁에서 누리는 워터프론트를 만들어 한국의 베네치아가 되고 도시 속에서 문화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오직 IPG에서만 가능한 비즈니스와 라이프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것, 스마트 시티 서비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도시의 모든 혁신이 IPG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도시로 IPG는 언제나 변화하고 언제나 도전의 길을 향합니다. 혁신의 또 다른 길, 인천 IPG. 송도 신도시 보셨습니다만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기 맨하탄이죠. 아까 저기 그 킨텍스, 코엑스 같은 인천 송도 컨벤션 가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대규모 전시문화 예술 복합공간이죠. 저도 공약에다 그런 걸 넣었는데 이 경제 자유구역 국제 자유도시가 되면 저런 것들은 괴로웁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경제 자유구역의 시초는 중국 홍콩 옆에 있는 심천, 중국말로 선전입니다. 선전 경제 특구가 그 시초입니다. 물론 그 전에 중국 땅을 뺏어서 영국이나 포르투갈이 만든 홍콩이나 마카오도 그 원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79년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이 선전시가 우리가 김포처럼 조그만 어촌이었습니다. 홍콩에 붙어있는 조그만 어촌이었죠. 그런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복권된 덩사평이 홍콩과 마카오의 발전 경험을 거울 삼아서 홍콩과 마카오에 가까운 광동선의 이 선전과 주하이를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합니다. 저기는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 중국은 이렇게 못 살고 가난하고 저 홍콩이나 마카오로 빠져나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냐. 그걸 등소평이 보고서 이 막는 게 아니고 도대체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거기에 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전 경제 특구에 그 홍콩, 바로 옆에 홍콩이 있으니까 홍콩의 자본
그리고 전 세계 파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합니다. 중국으로서는 당시 상상할 수 없는 혜택이죠. 각종 금융과 세제 지원, 주식시장을 설치합니다. 상하이 다음으로 생긴 게 바로 선전 주식시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전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위한 다양한 개방 개혁 실험을 진행합니다. 결국 이 등소평의 개혁 개방 정책은 대성공을 거두고 선전은 초라한 어촌 마을에서 지금은 중국에서 상하이 북경 광저우 다음에 네 번째 큰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손꼽히는 그런 부자 도시가 되고 서로 선전에 와서 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살고 싶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 개방 정책이 성공의 자극을 받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경제 특구를 지정해서 경제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의 이 경제 자유구역, 경제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 경제 특구를 본따서 명칭을 처음엔 경제특별구역으로 했어요. 경제특구처럼. 근데 이제 나중에 명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바뀌죠. 그리고 2002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고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제일 먼저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분들 그 법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외국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에 대한 파격적 혜택, 교통 등 각종 인프라 지원, 규제, 철폐 등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는 거죠. 각종 특별한 혜택이 주어져서 외국 자본과 외국 기업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사례를 우리 김포의 현안, 즉 지하철 연장, GTX 건설,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대학병원 신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김포시 현안 해결에 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안을 활용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김포의 입지 여건을 따져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제도시 입지로 최적의 입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바로 지척에 이 공항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외국인들 때문이죠. 인천공항과 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뭐 당연히 가까이 있고 인천공항도 30분 내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 그 사이에 끼인 우리 김포는 어마어마한 배우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고양시 한 3천만 명 가까운 엄청난 배우 수가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 기술 인력들이 바로 이곳에 다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바다와 한강을 품은 수변 도시입니다. 아까 송도 국제도시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이 쾌적한 주거 공간을 위해서는 이 물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 그 다음에 이 수변공원 이런 게 있어야 이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싱가포르, 홍콩이 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인천, 송도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이런 한강과 바다를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김포가 수도권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입니다. 물론 지하철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미개발지로 남은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복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인천하고 비교하니까 훨씬 더 좋은 입지 여건 그리고 서울과 가까워서 2천만 명이 넘는 엄청난 배우시고 고급 인력이 넘칩니다.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강, 서해 등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수도권의 유일한 미개발지입니다. 우리 김포에 지하철이 일찍 들어왔다면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고 이런 구상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남이나 구리 같은 그렇게 난개발이 되었을 겁니다. 김포에 비하면 인천은 오히려 서울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 수요도 없고 고급 인력도 인천 송도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그리 성공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20년에 송도 개발 계획이 끝났습니다만 그동안 사업 추진이 부진해서 아직도 송도 매립과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포는 인천에 비하면 국제도시로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훨씬 더 좋은 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차장을 했던 우리 대학 선배를 만나서 조언을 구하던 중에 뜻밖의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삼성그룹이 이 김포를 국제자유무역도시로 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선배는 당시 삼성에서 만든 이 비밀문서 이겁니다. 이걸 저한테 넘겨주고 그 당시 인천보다 김포가 훨씬 더 좋은 입지 여건이기 때문에 삼성이 추진했다고 그 당시 비화를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삼성 비서실에서 은밀하게 그룹 차원에서 추진했던 이 문서는 지금 아마 삼성에서도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김포시에서는 전혀 이런 사정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이 계획을 아냐고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수백 명을 만나봤습니다만 아무도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전임 시장님들, 원로 유지분들, 시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지금 퇴직한 공무원들,
기자분들 전혀 이 사실을 모릅니다. 그 당시 상황을 추적하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관련된 정황 증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삼성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김포 땅을 대규모 매입했다는 그런 증언도 들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추진했던 초특급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추진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되고 나서 한 5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시기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문서는 삼성에서 기밀로 추진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 세계적인 개혁 개방과 경제 블록화 추세에 따라서 동북아가 앞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핵심 거점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1997년 홍콩에 중국 반환을 예상하고 새로운 국제 자유 무역 지역을 신설해서 홍콩을 떠나려는 홍콩의 자본과 기업을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파주 지역과 부산권 지역을 국제 자유무역도시로 조성해서 교통, 금융, 관광, 첨단 산업 및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대기업과 금융자본을 유치하고 궁극적으로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 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39페이지짜리 내용인데 삼성의 신경영 추진팀에서 당시 작성했던 자료인데 여기서 뭐 김포 반도라는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 김포 반도라는 말 여기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 김포 반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시 이 김포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고 이 사람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요지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삼성이 이거를 그룹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추진하는 그 당시 면적이 1억평이었습니다. 1억평. 1억평의 김포 국제도시와 김포 자유무역도시, 김포 국제자유무역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특구를 본따서 삼성은 이것을 국제자유무역도시를 구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과 홍콩, 그리고 서울, 도쿄 이런 인접도시와 도시의 구조, 부지, 개발 타당성, 개발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 기업과 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와 금융 혜택,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하는 탈규제, 고급 인력, 완벽한 인프라, 외국인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 환경, 완벽한 치안 이렇게 보장되어야 정부에 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성의 이 야심찬 구상은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좌절되고 이 구상은 인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포공항이 있어서 김포를 개발하여 자유도시로 만들려고 했는데 김포공항 국제선이 모두 인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삼성의 이 김포의 꿈이 좌절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인천공항이 생기지 않았다면 아마 삼성은 명운을 걸고 우리 김포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삼성 글로벌 시티를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 김포시의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렇지만 삼성은 포기하지 않고 1994년에 김포시의 첨단 기술 산업단지를 들어서는 복합동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룹 내부 사정 그리고 정부 정책 때문에 결국 사업을 접고 이 전체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이 계획 전체가 바로 인천으로 넘어가서 지금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기표를 살펴보니까 정말 이런 명당이 없습니다. 특히 김포공항 국제선이 아직도 남아서 계속 국제선 노선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 가까운 나라에서 우리 한국으로 올 때는 인천공항보다 김포공항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더 편리합니다. 더욱 이 김포는 지하철이 지금까지 안 들어와서 아직도 미개발지가 상당합니다. 만약 지하철이 일찍 들어와서 개발됐다면 이런 구상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엇보다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후에 홍콩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사실 없습니다. 싱가포르, 도쿄는 너무 비싸고 이미 메리트가 떨어진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 국제도시를 바로 져야 되고 우리 김포가 그 최적지라는 말씀입니다. 홍콩 자본의 유치, 국제금융업의 이전, 세계적 외국기업, 대학 유치가 가능해집니다. 김포 자유경제구역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우선 김포 파주 고향을 경제자유구역, 한강경제자유구역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강경제자유구역, 북한 개성은 김포에서 2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경제자유구역에 참여할 것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도 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마땅한 돌파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파주를 비롯한 개성까지 경제자유구로 확대 지정하고 개성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제품 생산,
첨단 제품 생산 및 무역기지로 활용하면 됩니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삼성전자도 앞으로 언제 도태될지 모릅니다. 주식값이 가시도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미래도 암울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까지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된다면 한반도 경제자유구역, 통일경제자유구역 이런 명칭을 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김포, 파주, 고양시가 좀 빠지고 개성까지 이렇게 한 1억 평 넘는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김포시에 한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김포시를 넘어서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성장 전략이고 남북 통일 전략입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 사업 구상을 정부에 건의해서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국제도시를 건설하려면 우선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한강 국립 경제자유구든 한반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경제자유구역은 2002년에 제정된 그 특별법에 따라서 지정 운영됩니다. 이 지정권은 과거 기재부 장관이 했는데 지금은 산업부 장관한테 넘어갔습니다. 그 절차는 파주, 고양시장과 같이 경기도지사한테 건의하면 경기도지사가 산자부 경제자유무역구역 심의위원회 지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이 되면 김포, 고양, 파주 지구별로 국제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먼저 교통인프라 등 기본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추진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9개 경제자유구역이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제일 먼저 생겼고 제일 큽니다. 그 밑에 바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있고요. 밑으로 내리면 새만금이 있습니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 대구 경북,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조그마한 경제자유구역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흥에도, 경기도 시흥에도 조그마한 경제자유구역을 자기들이 이제 지정을 받았고, 지금 여기 양주시장 같은 경우 이번에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분도 공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그런 공약을 내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그런 공약은, 그런 경제자유구역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큰 틀의 공약이 아니고 지역별 아주 소규모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그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세금을 감면하고 규제를 철폐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공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우리 행정고시 37회 동기가 산자부의 그 현재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는 기획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그런 지원을 받으려면 이게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이 사업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김포시 북부, 즉 통진, 하성, 월곶, 대곶 등 미개발지 약 3천만 평을 김포국제도시 부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 파주까지 합치면 약 6천만 평, 북한 개성까지 포함시킨다면 약 1억 평이 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여러분 네이버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첫째, 각종 기본 인프라가 우선적으로 제공됩니다. 지하철 등 철도망, 고속도로, 통신, 전력 등 각종 인프라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철도망은 지하철 GTX는 물론 KTX, 나아가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최첨단 철도죠. 인천공항에서 김포국제도시까지 지하 대심도 초고속 철도가 건설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포에 가까이 와 있는 지하철 5호선, 9호선 굉장히 쉽죠. 이거 연장하는 거. 그렇게 많이 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장역에서 내리면 바로 김포국제도시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이 9호선은 김포공항에서 직통으로, 이 9호선 열차는 원래 직선 열차입니다. 직통으로 김포국제도시로 연장될 것입니다. 김포공항역에서 김포국제도시까지 아마 1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5호선은 아마 지금 4차 철도망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검단을 거쳐서 약간의 이제 구불구불을 해서 김포 신도시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 GTX 역시 외국인들을 위해서 서울 강남 지통은 필수적입니다. 국제도시로 지정되면 지금 30년 걸린 이 GTX 건설 기간이 대폭 아마 줄어들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하기 시작하면 아마 10년 내에도 가능합니다. 이 GTX 건설. 근데 그만 놔두면 지하철 5호선, 9호선, GTX 수십 년, 결국에는 또 아마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송도 사례를 볼 때 KTX도 지금 행신에서 김포까지, 행신에 들어와 있는 이 KTX도 김포까지 연장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로 직통한 올림픽대로 혼잡 상황을 감안해서 제2올림픽대로 건설이 시작될 것입니다. 제2올림픽대로는 지하에 배심도, 지하 20m 이상 배심도로 건설될 것입니다. 둘째, 외국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각종 규제 철폐입니다. 선진국 수준의 세제 규제 수준에 맞출 것입니다. 아마 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야 아마 외국 기업들이 몰려올 겁니다. 많이 들어오면 좋죠.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박리담에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세금 깎아주는 게 우리한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이익이죠.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세금이 대폭 감면되거나 심지어 완전 면세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사 문제, 환경, 군사구역, 여기 김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기업 활동들 모두 다 이 구역에서는 없어지거나 완화됩니다. 셋째는 영어가 공용어로 활용되고 외국 화폐, 달러가 자유롭게 유통됩니다. 넷째, 외국인 전용 구역이, 전용 주거 구역이 조성됩니다. 한강과 서해바다가 조망되는 쾌적한 지역에 외국인 그리고 고급 인력들의 전용 주거 공간이 조성됩니다. 또 외국인과 가족들이 이용하는 외국인 학교, 병원, 약국이 들어오고 외국의 유명 대학, 김포 분교가 설치됩니다. 송도 컨벤시아 같은 킨텍스 같은 대규모 전시 문화공간, 호텔, 물론 당연히 들어옵니다. 한강 철책선이 거치고 한강에는 외국인들이 요트와 스노스키를 즐기는 멋진 풍경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도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도시가 되면 외국의 기업, 자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구글과 테슬라 같은 세계적 대기업들이 앞다퉈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국내 대기업도 서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여기는 송도 신도시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송도 신도시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여기 김포 국제도시가 된다면 여기는 정말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이쪽에 땅 좀 사라고 제가 말씀까지 드릴 정도로 여기 유일한 미개발지고 아직도 땅값이 싸고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김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우리 김포 시민들의 연원인 지하철 5호선, 9호선이 지금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보다 쉽고 빠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GTX 역시 강남 직통 노선 역시 어느 GTX 노선보다 더 빠르게 우리가 개통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대학병원, 아파트값 상승, 우리 김포시 대부분의 현안이 이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포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야말로 초특급 슈퍼 프로젝트입니다. 네, 존경하는 김포 시민 여러분, 그동안 지하철 하나 없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서름을 받으셨습니까? 무능한 민주당, 부패한 국민의힘 때문에 그동안 우리 김포 시민들은 참 시장복도 지지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초특급 프로젝트가 김포의 미래를 바꾸고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처럼 김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부자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지하철이 없었던 미개발 낙후지역 김포가 오히려 하늘이 진 축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 하늘 위로 날아가던 비행기 소음은 이제 스트레스가 아니고 우리 김포를 찾는 손님들을 맞는 축하곡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말 강력하고 유능한 시장이 필요합니다. 무능한 민주당, 국민의힘 정당을 보시지 말고 김포의 미래를 위해서 누가 이런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고 유능하고 강한 후보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김포는 지금 50만을 넘어서 100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김포 국제도시가 된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100만 특례시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무능한 시장을 뽑으면 김포의 미래는 없습니다. 썩고 무능한 정당보다는 확실한 인물, 행정부시 출신 중앙행정전문가 무소속 기호 5번 저 이주성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닙니다. 저기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네. 이렇게만 되시면 뭐 좋은 예. 결과를 하겠습니다만. 예. 네. 근데 이 프로젝트가 그 당시 얼마나 은밀하게 추진됐는지 아무도 진짜 모르시더라고. 이게 그 당시 그게 인천공항만 없었으면 정말 이 김포가 진짜 콩콩이 됐을 텐데 그 당시. 이 소실 출신들끼리 이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김포에 이런 걸 만들어내면 북한의 그 있잖아요 도발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국제도시를 만들어 버리면. 그래서 안보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포를 도발하게 되면 전 세계를 향해 도발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뭐 그런 뭐 다른 효과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개월배 이종 특기자입니다. 좋으신 공약
이신데 세계 지자체가 같이 진행을 하는 건지 만약에 하게 되면 아니면 뭐 김포만의 여기 보시면은 고향 파주 김포가 같이 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1억만 평 그런 섹터를 정해서 경제 자유도시를 만드는 같이 뭐 이런 그 공약이신데 과거 김포에서도 대구 지역을 해서 그 경제 특구로 지정을 한 2번 하려다 못했었거든요. 아, 옆에 지역하고 같이. 아니 여기 김포 독자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세계 지자체랑 협의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네, 독자적으로 진행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게 그 특별법에 보면 이 지정을 도지사, 시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면 산자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시장이 되고 나면 이런 이제 계획을 정부에 보고해서 사실 우리 김포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김포만 가지고는 이게 국가적 프로젝트가 되기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면적도 잘 안 나오고. 이 강화도까지 포함시키면 되는데 강화도는 그렇게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포 국제도시가 된다면 강화도는 저 엄청난 관광지가 될 거예요. 저희가 강화도가 지금 이 자원을 잘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강화도는 어렵고 전에 삼성이 추진했을 때는 이 김포하고 파주를 했어요. 그 당시 파주를. 그리고 이 자리가 아주 이 대한민국에 이런 자리가 없다고 하는 게 세 개 강이 여기서 만납니다. 한강과 임진강, 북한의 예성강이 여기서 만나요. 대한민국에 이런 세 개 강이 만나는 자리가 없어요. 다 여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아시겠습니다만 조공이 올라오면 여기서 나눠가지고 하나는 한양으로 가고 개성으로 가고 뭐 평양으로 가고 뭐 이랬던 지역이 바로 여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황금의 이 삼각지인데 여기를 우리 김포만 가지고 한다면 아마 의미가 좀 축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파주하고 일산. 근데 이 파주하고 이 고양시는 이미 개발이 많이 진행돼서 이 국제도시 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냥 같이 좀 껴붙이는 건데 이게 지정되면 굉장히 좋죠, 파주시나 고양시는. 그냥 막 떡이 그냥 덩굴째 굴러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부 기능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산업 기능이라든가 관광, 전시, 기존에 있던 일산에 있는 인프라, 호텔이라든가 전시공간, 킨텍스 뭐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일부를 경제자유구로 지정하고 각 지구별로 특성에 맞게 하는 게 우리 김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또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공약이 너무 큰 공약이라 우리 김포 시민들한테 알리기가 참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공약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준비는 철저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뭐 철저하게 했다기보다 이 삼성의 이 자료가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삼성 이 자료가 여기 다 해놨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당시 여기 신경영 추진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성 비서실밖에 이걸 몰라요. 이 내용을. 삼성 비서실에 있는 분한테 제가 이게 들은 내용이고 지금 경제자유구 인천 경제자유구 추진했던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추진한 게 김포야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자료를 딱 보니까 이게 진짜 정밀 분석해놨어요. 80년도 90년도에 만든 자료인데 이 자료 자체도 아예 없어요. 지금 아마 삼성에 다 파기했을 거예요. 비서실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 경제연구소에도 제가 이런 내용을 아느냐. 왜냐하면 일단 그 비서실 기능이 삼성경제연구소로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미래전략실에도 좀 있고. 그랬더니 몰라요, 이거. 삼성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그 당시 이걸 추진했던 그 비서실, 삼성 비서실 사람들하고 지금 그 인천경제자유구청 있던 분들. 그분들은 김포에서 자기들이 이걸 받았다는 걸 알더라고요. 원래 김포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을 인천으로 넘어왔다. 그게 인천공항 때문에 넘어왔다. 이거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인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와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한 건데 사실 제가 뭐 여기 추가한 거 별로 없습니다. 다 이미 삼성에서 그리고 삼성에서 이걸 만들고 나니까 여기 이게 세계 도시 개발 구상이라는 거를 이게 그 당시 오명 국토부 장관이죠. 그 당시 건설부 장관이죠. 이 건설부 장관이 세계 도시 개발 구상이라는 걸 1995년 8월에 이걸 만들어요. 여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내용. 이래가지고 영종도 지금 경제가격으로 만들고 송도 영종 개발한다는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못 땄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용역을 주고 뭐 난리를 칩니다. 자기들끼리. 삼성이 다 해놓은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만들고 송도가 핵심 지역이죠. 사실 거기서 송도가 제일 열악한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멀고 바다를 매립지고 그래서 송도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 나머지 영종이나 뭐 청라는
이미 뭐 서울에 가까이 있고 기반 시설들이 막 잘 돼 있고 송도만 이제 문제였죠. 송도만. 그래서 송도에 인천대교를 뚫고 막 뭐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옮기고 어마어마한 그냥 진짜 모든 자본을 다 쏟아부은 게 바로 지금의 송도 국제도시입니다. 근데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직도. 외국 기업이 없어요. 외국 투자 유치를 못 받아요. 지금. 그 제일 큰 이유가 이 서울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울하고 보니까 배우 수요가 또 없고 그 주변은 다 이제 막 슬럼화돼 있지 않습니까? 송도 국제도시만 정말 맨하탄이지 그 주변은 전부 빈민가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거기 외국인 학교가 4개가 들어와 있는데 외국 대학은 5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연대 국제 캠퍼스도 들어와 있고 세브란스도 뱅로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텅텅 돼 있어요.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는 이제 강제로 1, 2학년 애들이 이제 거기 가서 기숙하게 하니까 들어와 있는데 세브란스 병원, 롯데백화점 뭐 백화점들이 안 짓고 있어요. 수요가 없는 거예요. 수요가. 지금 간신히 20만 됐습니다. 거의가. 20만이 됐는데 안 가요. 누가 송도 국제도시까지 가겠습니까? 그 쇼핑하러. 그냥 그만큼 송도 국제도시가 안 좋아요. 여건이. 그런데도 그냥 정부에서 막 투자하고 이게 아마 한 100조 이상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100조 이상 들어갔는데 물론 땅값은 쌌었죠. 당시 매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갔는데도 외국 기업이 안 오고 결국에는 사실 실패한 국제도시입니다. 저게. 근데 우리 이 김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거기 이 어마어마한 배우 수요, 고급 인력, 고급 기술 인력이 전부 서울에 있어요. 여기 바로 그냥 9호선 타고 그냥 올림픽대로 타고 바로 진입하면 돼요. 바로 김포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삼성이 그 추진했던 이유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국제선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김포에.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개발도 안 돼 있고 국제선도 남아있고 기가 막힌 홍콩의 기업들, 금융자본들, 개발자본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가 어떻게 화해 제스처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뚫어질 방법도 없고 김포 개성공단은 지금 뭐 북한의 자존심 때문에 아마 다시 열리질 않을 겁니다. 그대로 폐쇄될 텐데 그럼 북한한테 뭘 주겠느냐? 바로 이런 걸 줘야 돼. 이런 걸 줘서 너네들은 그 개성에 한 3천만 평 거기에다가 경제자유구역 개성 자유도시를 만들고 북한의 인력들 데려다가 거기서 첨단산업 그 환경이 오염시키지 않는 그런 첨단산업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생산해서 무역하고 면세로 세금 없이 해달라. 또 북한이 마다할 리가 없죠. 어마어마한 여자가. 이건 이 정부에서 정말 군침을 흘릴 만한 그런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사실 이 조그만 김포시에서 뭘 하겠습니까? 파주, 고향하고 같이 뭉치고 이 혜택을 서울시도 엄청나게 받아요. 인천시도 마찬가지. 인천시도 이 강화도가 그냥 엄청 발전되는데 그거 뭐 영종도 뭐 전부 발전돼요 이걸로. 경기도는 뭐 당연하고. 그래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이 셋이 건의하면 돼요 정부에. 그러면 정부에서 안 들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 빅3가 건의를 하는데 이 인구만 해도 벌써 얼마입니까? 3천만 명인데 이 3천만 명이 넘는 시장이 후보님이 당선이 되신다면 세계 그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아마 거기도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혜택을 저희만큼 많이 보지 못할 겁니다. 아마 여기가 핵심이고 공항에 가깝고 뭐 지하철이 뭐 이제 9호선 이런 게 그냥 지하철 9호선은 거의 GTX예요. 저거는 거의 GTX 기대하지 말고 저게 들어야 돼 저기. 그래서 저는 지금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하철 5호선 어떻게 끌어온다고 얘기하는데 절대 불가능해요. 아니 지자체가 합의를 거쳐가지고 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시작하겠다. 합의를 해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소리죠. 저게. 아니 그런 걸 왜 이 지자체에 떠넘기니까 그거를. 아니 어떤 지하철 건설에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이런 통명한 이런 사례를 붙이는 게. 이거는 정부에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서울도 할 수가 없고. 서울이 어떻게 지가 아무리 크다고 동생들 막 그냥 윽박 질러가지고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김포 내에서도 합의를 못해요. 노선 가지고. 지금 뭐 이쪽으로 올라가면 밑에가 욕하고 원도심 지나가면 신도시가 욕하고 이 난리인데 아니 그동안 그렇게 쭉 국토부에서 해왔으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였느냐. 안 해준다는 소리. 이게 안 해준다는 소리. 한마디로 제가 GTX 뭐 시간이 조금 남으시면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GTX가 왜 안 됐는지 제가 그 비사를 민주당 정부가 아니니까 이제 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작년 1월 GTX 강남 불발이 되고 난 다음에 김부선이 되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 있는 그 국장이 둘이 있어요. 거기 이제 그 운영국장하고 계획국장이 있는데 그 둘이가 다 또 우리 동기였어요. 현시동에.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밥 사주면서 제가 김포시에 사니까 그때는 시장 나올 생각이 꿈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그 GTX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미 결론이 났대요. 안 되는 걸로. 아니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김포 시민들은 GTX 들어온다고 저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했더니 위에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청와대에서. 이게 그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가 여기 김포에 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좌파 이념들. 이 좌파의 그 이념 그 김수현 그 사회수석이 그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는데 그 부동산 죽었다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시민들, 국민들은 집을 가지면 보수화된다고 돼 있어요. 돈을 벌면 보수화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강남 3구는 강남구 뭐 이런 데는 전부 보수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유일하게 윤석열이 30% 나온 데가 광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예요. 거기. 응? 전부 초토화됐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엔 이 부자들은 절대 민주당을 안 찍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때 나 저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야 그런 음모가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부동산 정책이 23번 실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한마디로 이 좌파 정부의 그 이념적 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좌파 정부가 이 부자들 전 국민을 빈민화, 천민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 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23번이나 실패해가면서 부동산법을 폭등시키고 전월세 값을 폭등시켜가지고 전 국민을 빈민화 시키는 전략을 쓴 겁니다. 그게. 그리고 강남을 도와주는 어떠한 정책도 쓰지 마라. 강남에 어떤 지하철도 들어가게 하지 마라. 어떤 혜택도 주지 마라. 그래서 강남을 완전히 봉쇄를 합니다. 이 민주당 정부가.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재임 중에 강남에 아무 허가를 안 해줘요. 재개발, 재건축, 뭐 지금 한전 부지가 현대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도 현대가 이 박원순 시장 때문에 아무 짓도 못해요. 저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이제 뭐 개발이 이제 조금 시작됐는데 이 이 좌파 이념 전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엉뚱하게 불똥이 우리 김포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강남 한번 가보겠다는데 강남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는 그것 때문에 이게 중간에 꺾여진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됩니까? 이 노선이 이렇게 확 꺾여졌다는 게 이게. 아니면 저 강남 밑으로 돌아가든가 강남을 안 도와주려면 아예 위에서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위에서 청와대에서. 그래서 한국교통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답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풀어내라. 그래서 만든 게 김포 시민들은 강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대부분 강서나 여기 서울, 광화문, 종로로 출퇴근을 하지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어거지로 조작을 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지금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강남으로 가는데 하여튼 그런 조작된 여론을 가지고 이게 무산이 된 겁니다. 당시.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 김포시장한테 좀 알려주고 대책을 세우라고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이 김포시장은 뭐 전화도 못하고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얼마나 면박을 줬는지 몰라요. 그런 팩도 아닌 소리 해가지고 시민들을 혹세무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도 그때 긴가민가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마 이게 김포 시민들이 저기 GTX 강남 통과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음모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4월달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즉부터 안 되는 정책이에요. 지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후보님. 저희도 이제 가서 기사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써주시죠. 내일 써주시죠. 네네네. 이만하시죠. 뭐.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